보고 싶어서 비록 우주선을 만들지 못했지만 불꽃을 하나 피워 올린 것도 의미 있겠죠? 안녕하세요. 마음정원 주인장 모종살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저번 주에 고마운 분들을 위해 시를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돌이 씨를 위해서 시를 한 편 적어보았는데요.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 짧게 읊어보겠습니다. 제목 도돌이표 지은이 오종삽 모두가 메트로놈 박자에 발맞춰 행진한다. 나도 그렇게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타기 시작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여림박이 계속되다 클라이막스로 향해 갈 때 문득 힘찼던 발걸음이 멈칫한다. 머릿속 오선지에 검은 돌을 두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악센트가 계속되다 클라이막스로 향해 갈 때 그 누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원했기에 다시 한번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힘차게 리듬에 맞춰 페달을 밟아본다. 다시금 연주는 자연스레 화음에 녹아들기 시작한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음, 지금 오전 3시 반이에요. 제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집에 정말 와서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원래 이 시간에 보통 깨어 있고, 낮에 약간 낮잠처럼 계속 설잠을 자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그,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또 오늘 약간 밤을 살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또 바쁠 것 같아서 주말에 원래 녹음을 해놓는 게 원칙인데, 저만의 약속인데, 그걸 아마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오고 약간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계실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밖에서는 제가 키우는 고슴도치가 쳇바퀴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거실에 어둡게 해놓고 불 다 꺼놓고 그렇게 잘 놀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슴도치랑 지금 시차가 맞는 것 같아요, 저랑. 근데 저랑은 밤엔 잘 놀아주지 않고 혼자 쳇바퀴 타는 걸 좋아하고 거의 오전 한 7시쯤 그때 저랑 많이 놀아줘요. 그때 그 햄스터볼이 고슴도치용으로 되게 큰 게 있거든요. 그걸 빙글빙글 타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데 그때 잠깐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아마 깨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밤마다 많은 고민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저처럼 많이들 피곤하지만서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인연이 돼서 제 방송을 이런 시간대에 들으시게 된다면
더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을 찍는 게 위로를 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너무 듣고 싶어요. 사실 이 시를 오늘 새벽에 도돌이 씨가 잠들고 있을 때 이 시를 보내줬었는데 음, 사실 밤에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줄까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 집중을 딱 할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돌이 씨가 잠들었을 때 제가 시를 녹음도 하고 이 시를 예쁘게 편집을 해서 하나의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게끔 편집을 해서 드렸어요. 이 시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참 어떤 참 시에 대해서 견해가 짧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못, 잘 못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께 다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가 이 시에 담긴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문학은 비로소 독자를 만났을 때 한 편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이란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 제가 50% 완성한 시에 여러분들의 감정 50%가 합쳐져서 드디어 완벽한 시가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소설이나 시를 쓰고 그 뜻에 대해 설명을 보통 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렵고 답답하겠지만 의미심장한 제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쓴 시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상담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의 시 그 이상의 느낀 점을 한 편의 방송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메일이 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나미야의 자파점이 되기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사담을 좀만 더 길게 해도 될까요? 오늘은 저에겐 너무 외로운 밤이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외로운 밤에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설을 쓰는 건 즐겨 하지만 시는 순수 학문의 그 절정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술인 그 안에 문학 속에서도 가장 순수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는 잘 썼다고 칭찬을 받고 어떤 시는 못 썼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눈치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글쓰기 교양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자기소개, 감상문, 토론문 이런 결과 발표 이런 거에 대한 글쓰기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고 잘 쓴다는 칭찬을 정말 아낌없이 하셨어요. 그 수업에서도 정말 집중받는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땐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새내기 때 처음 제가 수업을 신청하는 거라서 멋모르고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근데 제가 혼자 그 수업에서 여자로 듣고 있더라고요. 저희 과가 필수로 듣는 교양 수업이었고 그거를 여러 가지 그런 수업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과에는 당연히 여자 남자 많이들 섞여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유일하게 혼자 어떻게 여자가 수업을 들어왔냐고 친구들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남자를 빼면 친구라고 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없다. 그래서 남자도 저에겐 친구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황당하게 답변을 했었는데, 뭐 깊은 뜻을 담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그때는 새내기였으니까요. 정말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냥 사실 생각 없이 정말 수강 신청을 했고, 제가 정말 혼자 여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되게 특이하게 보신 걸 기점으로 해서 글을 얘가 생각보다 잘 쓰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양 수업을 듣던 건물 앞에서 제가 그때 문학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었는데 시를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마침 그곳에 오시더니 교수님께서 제가 쓴 시를 보시곤 넌 참 글은 잘 쓰는데 시는 못 쓰는구나 하고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심지어 그 국어 국문을 전공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시를 전공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를 쓰는 건 원래부터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더 관심이 없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 소견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시는 못 쓰고 잘 쓰고를 논하는 건 그 자체가 시의 순수성을 좀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취미로서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저도 그래서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잘 쓰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 제일 순수한 문학에서도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썼던 간에 그 시는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시가 됐던 여러분이 됐던 어떠한 시가 됐던 말이죠. 전 당연히 공대생이라 문학에 대한 가방끈이 워낙 짧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문학 부분에서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를 아예 배우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배우긴 배웠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서두가 길어졌죠? 다음으로는 테니스 선수 정현 씨에 대한 얘기로 돌아올게요. 요 근래에 가장 핫한 이야기는 테니스 선수 정현 씨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32강에서 세계 4위인 르베레프를 이기고 16강에서 호주 오픈의 최강자인 조코비치 또한 이겼습니다. 호주 오픈에서 가장 어려운 대진표를 받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현 씨의 상황 속에서 급 성장한 그의 모습은 테니스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발바닥 사진을 볼 수 있듯이 그의 컨디션은 좋지 못했습니다. 발가락부터 발바닥, 발꿈치 전체가 온통 너덜너덜해져서 생살이 다 나온 상태를 보고 이 발바닥이 과연 사람 발바닥 모양인가 싶을 정도로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정현 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오늘 저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를 하기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팬분들 앞에서 훌륭한 선수
앞에서 내가 100%를 보여주지 못한 건 선수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기권패 이유를 밝혔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관련 기사를 보고 오고 싶은 분들은 함께 남겨둔 링크를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정현 씨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일을 벌어졌는지 그런 상황들을 알려드렸어요. 이 사실을 저도 접하고 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정현 선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메달을 거머쥐진 못했지만 그는 그 이상의 감동의 물결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의 기권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참을 수 있던 고통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충분히 힘들었음을, 고지가 앞인 문턱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 조건 속에서 기권을 외치게 된 것은 큰 용기로서 대단하다고 저는 감히 손뼉을 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하다가 다시는 테니스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컨디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까지 겸비했다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팬분들에게 정현 씨는 직접 300여 명에 다다르는 그런 메일을 받은 건가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3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개별로 답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겸손할 줄까지 아는 그의 미덕이 더욱더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저 또한 최선을 다했던 과거에 스스로 만족을 할 줄 알며 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현 씨의 그런 모습들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정현 씨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결과에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 또한 과정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에서는 과정을 많이 중시하고, 결과를 많이 중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매겨지고,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매겨지고, 등수가 매겨지고, 숫자로서 많은 부분들을 판가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경쟁심이 크지 않아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경쟁을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서 너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가장 좋다. 라고들 은연중에 그것을 바라고 어쩔 수 없이 등수로서 매겨지고 뭐 하지만 보여지는 곳에서는 차마 그렇게는 말은 못하고 노력한 게 중요하다,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게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도 결과에 중점을 두게 되고 결과를 어떻게든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막 시험 같은 데서 컨닝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음,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어느 사람 앞에서나 떳떳하고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야 된다는 누군가에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도 제가 어떤 말을 하던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커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건,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했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하고, 제가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에 많이 서운해하고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채찍질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내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내기도 했던 거에 양면성으로 가진 그런 그림자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저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달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나아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회의감. 왜냐하면 결과가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음,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는 그 선도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건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굴레에서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건 그래 나는 취업을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마음을 먹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힘을 왜 내야 되는지 약간 회의감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이에요. 제가 만약에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결국엔 취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그런 이상한 루트에 빠져 있어요. 내가 힘을 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는 건 결국엔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져서 해야 되는 건 취직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결과로선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면 취직을 해야 되고 하지만 나는 이 굴레에서 힘을 낼 그런 용기나 이런 자기가 스스로 과정 속에서의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같은 게 부족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데 만족감 같은 게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데 그 응원은 음, 결과로서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인 것 같고 그러면 또 취직이 연관된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에 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노력은 차차차차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현 씨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 누구도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기권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기권했냐라고. 근데 자기 안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현 선수 안에서는 자기 안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기권을 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괜찮지 않을 건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냐.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과정으로서의 만족으로 그분이 기권을 하셨다는 게 정말 큰 용기고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려운 그런 대진표를 받았고 그분들을 이겨낸 것 자체로 일단은 비록 따지 못했지만 어,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심지어 알아주었고 그분에게 박수를 쳐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음,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명언 같아요. 그분은 거기까지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1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4등, 5등,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명언처럼 듣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줬다는 점,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만으로도 스스로 만족을 하고 기권을 하셨다는 그 점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만해,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럴만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로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럼 박수를 보냈다는 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저 또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자 그런 롤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멘트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대본도 항상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이는 처음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읽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듣는 방송을 만들기도 하지만, 팟캐스트로. 하지만 듣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대본을 항상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본을 거의 똑같이 읽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부분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느낀 점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 부분이 좀 서투를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실성이 담겨서 방송에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글로 솔직히 정리가 된 게 더 제가 원하는 바를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해도 괜찮아 라는 글로 제가 대본을 같이 올릴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라디오는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를 하면서 참 듣기가 힘들어요. 이 말 너무 멋있었다. 메모를 하면서 들어야 돼. 아니면은 들리는 노래 같은 게, 너무 좋은 노래야. 근데 이 노래 제목이 뭐였지? 뭐, 요즘에는 잘 발달이 돼 있지만, 그런 선곡표 같은 걸 볼 수 있게. 하지만 옛날 같은 정말 손으로 돌리는 라디오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그런 걸 아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대본 하나하나를 그 방송국에서 올려주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걸 또
메모하면서 듣다 보면 듣는 거에 또 치중을 못하고 또 너무 막 힘을 주면서 힘있게 듣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부담감 같은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실 때는 편하게 어, 들으실 수 있게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밤에 저처럼 잠이 안 오시거나 이럴 때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 부분 좀 괜찮았는데 이 부분 좀 메모하고 싶었는데 하시면 나중에 제가 방송 제본을 항상 올려놓기 때문에 큰 틀을 거의 제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말들은 제가 그냥 하는 말들이지만 논리정연하게 예쁘게 정리된 말들은 대본으로 제가 항상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메모를 하면서 들을 순 없잖아요. 특히 라디오는 음, 좋은 말들이 기억해야지 이러면서 한마디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음, 아무래도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용기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문구 같은 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문득문득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을 전부 다 적으시기에는 방송을 들으시는데 너무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본을 올리고 싶은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활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오늘처럼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이런 최신 이슈거리에 대해서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제가 이걸 컨텐츠를 준비한 시점은 몇 주 전이었어요. 2주 전? 근데 이걸 정말 대본으로 작성하고 방송을 하게 되는 시점은 사실 올림픽 기간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또 이슈거리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녹음할 때는 2월 11일이에요. 그래서 2월 10일 바로 어제 올림픽 개최 공연을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또 저 예산으로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다는 그런 평들이 세계적으로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보고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꼭 화려하게 비싸야만 한다는 그런 틀을 깨버리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 민족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좀, 네, 하얀색을 좋아하잖아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보면은 흰색을 참 많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 소박함? 그 속에서의 아름다움? 그걸 우리나라가 잘 표현해낸 그런 개최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리고 또 무대가 정말 중국처럼 정말 많은 인원 아니면 뭐 러시아나 런던처럼 화려한 무대, 막 정말 멋있는, 정말 엄청 크고 장엄한 무대, 그렇게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스러운 멋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하나하나 보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의미가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역사가 참 길고 그거를 되게 표현을 잘 했구나.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 게 정말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서 우리나라답다라는 개인적인 소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다웠어요. 우리나라스러웠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러한 올림픽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자축합니다. 자축합니다. 저의 방송 한 달을 축하합니다. 와, 해시태그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청취자분들이 클릭은 몇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진짜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아직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얘기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들과 금방 마주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과정으로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 이런 걸 특히 많이 요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까지 뿌듯할 줄도 전 몰랐고, 이렇게까지 꾸준히 할 줄은 사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제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더 바빠질지더라도 취미 생활로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제 방송을 애타게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는 다시 도도리 씨를 데리고 나올 거예요. 저희가 영화 취향이 같아서 호쿠를 같이 보러 가게 된 거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둘이 느낀 점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취향이라서 같은 영화를 봤지만 어떻게 한 영화를 보고도 다른 느낀 점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감상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저의 방송의 끝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이 힘들었지만 아주 멋있게 용기 내었던 적을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용기 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경험도 괜찮아요.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노력했고 힘들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해주고 싶은 말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스스로 용기 내서 하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에서 그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정원이 밝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